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 관련 7시간 녹취록 지금 땡초 스님한테 그냥 아주 그냥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없이 또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라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 관련 7시간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부지법에서. 그러면 이제 방송이 될 텐데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로 인해서 대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냐? 전혀 아닙니다. 스님 볼 때는 전혀 아니다. 그러나 이 파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칫 이 방송으로 인해서 혹시 역풍은 또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역풍은 불지 않을까? 정상적인 어떤 그 취재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어떤 인신 공격성, 그래서 그로 인해서 후보에게 흠집을 주기 위한 그 부인의 리스크로 인해서 흠집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그러한 취재가 아닌가 라고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방송 매체란 것이 정말 그 진실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취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스님은 그런 매체가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 열린공감 TV나 뭡니까? 뭐 어디 서울의 소리예요? 서울의 소리인가? 아무튼 이 취재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취재에 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정당하게 정당성이 있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은 그래서 스님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김건희 씨 사주 분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임자생, 지금 금년에 50세입니다. 50세, 구정을 안 세고 2021년도 기준입니다. 임자, 무신, 병신, 갑오, 오신은 스님이 정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게 전부 금이 죄입니다. 죄. 이건 뭐예요? 이건 관이고, 이건 식상이고, 이건 인성이고, 이것은 비겁입니다. 네. 신자합수, 금수가 태양한 사주입니다. 몸은 병화 태양인데 금수가 태양하다. 결국은 김건희 씨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대학 나와서 뭐 석박사 따고 고바라 컨텐츠인가 어떤 그런 사업도 하고 뭐 부동산도 만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온 일이 많은데 전번에도 국민들한테 지난 과거사에 학창 시절을 거쳐오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업을 시키기 위해서 다소간에 조금 부풀리는 자기 어떤 스펙을 부풀리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우선 스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이 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스님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그 불법 취재가 됐든 정상적으로 취재가 됐든 어찌됐든 그 기자분하고 뭐 보면은 뭐 50 몇 차례 통화를 하고 했다는 것은 부인으로서 해야 할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스님도.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응? 참 대통령이 윤 후보가 되면은 영부인이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스님 입장도 뭐 한두 번 하고 서너 차례 하고 했다면은 뭐 그런 정도야 이해가 가겠지만 불법이 됐든 뭐 정상적인 것이 됐든 간에 그 50 몇 차례를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 녹취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했든 어찌됐든 가정생활에 그 아녀자 아니에요. 부인이 그렇게 기자하고 그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그 부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취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로 스님 볼 때도 잘 못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 방송에서 이제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부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인으로서의 행동.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불문하고 무조건 방송 터지면 죄송하다고 진실을 담아서 정말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우선 김건희 사주는 제살 금수가 태왕에서 스님이 오시로 본 것은 지난 세월에 불의 운에 대학을 다녔고 석박사를 땄고 또 코바나 컨텐츠라는 어떤 그러니 그 회사를 운영을 해서 또 뭐 경제적으로 또 어떤 제도 축적을 했고 그런 걸 보고 또 제 어떤 재물의 어떤 크기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 크기,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1000억 이런 정도의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스님 보고대로 오시가 맞을 거예요. 우선 오시 자체가 월지가 떨어지면은 이건 4점짜리입니다. 일지가 떨어지면 2점, 희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1점짜리예요. 1점짜리를 날아야 돼. 병기정으로. 지금 5중 정화가 용신입니다. 병화가 용신이에요. 5중 정화가 용신이에요. 네. 그러면 3개를 나누면 1점에서 0.3입니다. 플러스 0.3. 자, 용신을 봤을 때 기본이 1.5가 안 되면 희신을 봐야 됩니다. 희신이 얼마나 용신을 돕고 있는가. 그러니까 용신이 1.5가 안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안 되면 희신도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희신은 뭡니까? 이거 원래 1점짜리입니다. 만약에 병화가 여기가 있었으면 1점짜리입니다. 그런데 희신은 50% 마이너스. 0.5. 자, 희신은 0.5. 용신은 0.3. 그리고 0.8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은 2점입니다. 0.8이면 이게 사실은 1점이 못 되면은 이건 거린 사주입니다. 1점이 못 됐을 때는 거린 사주. 해도 안 되는 사주. 그런 사주인데 기본이 2점. 그래서 하나 더 준 게 뭡니까? 조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준 거예요. 자, 조우가 2점입니다. 그 4.8짜리 4.5 이상 100억에서 1000억 10억에서 100억 10억에서 100억 크게는 1000억까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에 불 하나 딱 떨어지니까 이게 뭐 사주냐
아, 이게 무슨 사주지? 아, 금수가 태양이었고, 불안정, 오안정, 그것도 시지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돈을 그렇게 벌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야. 4.8짜리. 4.8짜리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중 무토대운을 거쳐서 49, 50세, 여자는 1일 더 간다 그랬습니다. 50대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생일이 뭐예요? 음력 7월달이잖아요. 음력 7월달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개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수도 물이죠. 물은 이 사주에서 관제입니다. 이성이고 관제. 근데 뭐예요? 편관이에요, 정관이에요. 정관입니다. 정관이 남편이죠. 편관은 일시적인 남자, 애간 남자. 그 다음에 정관은 본 남편. 자, 본 남편하고 이 사주가 만약 그 경우에 월상에 무토가 없었으면 관제예요. 징직 일통 났어요. 작년 제도 2019년도 하반기부터 기해년 해중 임수 들어오거나 작년 2020년도에 경자년에 일통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물론 이 진토도 신자진이에요. 그런데 신자진 삼합에 전부 다 수국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이 필요한 사지에 지금 이 물은 중병입니다. 중병. 중병이 되면은 삼합이 되더라도 억제하는 운은 반드시 야군으로 봅니다. 진중무토는 야군이에요. 네. 진중 개수만 나빠요. 이걸 삼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운을 지금, 이 운까지 뭐 큰 문제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49세, 50세, 49세 플러스 1, 50세, 음력 7월달을 지나고 나니까 개수가 됐습니다. 개수는 정관이라고 했습니다. 본 남편.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되겠죠. 개수가, 지금, 무토가 월상이 없었으면 수국과 관제부설 망신. 아, 잘못하면 가자. 어디로? 공부하러. 그렇지만, 무토가 있어. 무게 합의됐다는 얘기입니다. 무게 합의됐다. 자, 무게가 합을 하면 발생하는 거 뭐, 화가 발생하잖아. 화가 영신인데 화가 천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크게 나쁘냐? 이게 관제로 가냐? 오히려 잘못하면 문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는 어떤 문서예요? 불이 용신이니까. 용신의 불. 그럼 문서, 좋은 문서죠. 남편과 합을 해서 좋은 문서가 뜰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것을 관제 물러봐가지고 수국화해서 관제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것을 조금 명리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화가 떴습니다. 문서 떴고 좋은 문서, 용신운이 들어왔어요. 용신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흉화운이 들어와서 원국에 있는 이 한신하고 합쳐서 용신의 운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축년에 기토 지금 1년 연운입니다. 신축월에 지금 신금이 음력 12월 달에 들어와서 신금운에 지금 신금이에요. 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병신합수 수국과 관제부설 망신. 그래서 김건희 씨의 7시간 방송 녹취록은 기각을 당했다. 방송해도 좋다. 이렇게 법원에도 판단을 내린 거예요. 방송 될 거네. 그 내용이 어쩐지 선생님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한 사람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역풍이 아주 강하게 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보는 견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오늘 되는지 내일 되는지 방송이 되면 이 방송이 어느 정도 파장을 가지고 올까? 스님이 볼 때는 큰 파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 이제 방송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12월, 음력 12월 25일, 양력으로 1월 25일부터 1월 말까지, 2월 1일 날이 부정입니다.
2월 1일 구정.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제 터뜨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언제? 이거 이제 1월 25일부터 무인 기묘 병진 신사 이목 개임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정 전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봅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러나 그 후보의 부인으로서 영부인의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윤석열 후보 영부인 안 됐습니다. 영부인의 자격으로 봤을 때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얘기는 아직은 좀 빠르고요. 또 설사 이것이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대통령 후보를 흔들 만한 그런 파장이 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보고요. 상당한 후보한테나 개인한테나 상당한 어떤 심적 고통은 있습니다.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전체 선거파를 흔들 수 있고 윤석열 후보를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냐?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스님은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방송이 시작이 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김건희 씨는 진솔하게 국민 앞에 죄송하고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아녀자로서 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자들하고 뭐 얼마나 저거 해가지고 그 뭐 50 몇 차례, 지금 54차례가 지금 이거 뜨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부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그것도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스님은 보고, 그래서 한마디 충고 아니 충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주 땡초 스님 구독자 뭐 시청자 할 것 없이 계속 스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뭐 크게 불안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격가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어떤 자리를 가든 있든 내줘오는 사람은 행동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행동을 가볍게 하면은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하여튼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이것은 뭐 어쩐다 저쩐다 선대위에서 또 당 대표에서 당에서 이런 거 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김건희 씨는 솔직히 담백하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